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무역협정을 타결한 국가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시에서는 2026년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에서 한 중학생이 현장 학습 도중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니타진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역협정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럽연합이나 일본에는 15% 관세만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유럽연합 EU나 일본처럼 무역협정을 타결한 국가에 대해선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나 일본에는 100%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7월 미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한국은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미 간 최종 무역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약품 관세의 경우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면 예외로 인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lot of companies are moving into the U.S. so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If we didn't have that, they wouldn't do it. But they are moving i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선불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시카고에서 반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위가 격화돼 연방 요원들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카고 외곽 아이스 센터 앞에서 벌어졌으며 50여 명의 시위대가 차량 이동을 가로막자 연방 요원들이 해산을 요구하면서 고무탄과 최루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스는 총기를 소지한 시위자 1명과 또 다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아이스가 구금자들을 타주시설로 이송하려는 방침에 반발하면서 촉발됐으며 최근 댈러스 아이스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관련해 개최도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시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를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는 급진 좌파가 운영하는 도시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hey're run by radical left lunatics and that don't know what they're doing. But for the World Cup in particular, because they're playing in so many cities, we won't allow it to go to. We'll move it around a little bit. But I hope that's not going to happen.
이어 월드컵뿐 아니라 2028년 올림픽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최지인 로스앤젤레스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이유로 한 조치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조추첨 장소를 라스베가스에서 워싱턴 DC로 변경하는 데 관여하는 등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한 중학생이 현장 학습 도중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타 카운티 알파인 교육구는 지난 24일 캐년뷰 중학교 9학년 학생이 프로보 캐년에서 진행된 현장 학습 도중 자해로 추정되는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은 헬리콥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일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부는 충격을 받은 학생들에게 상담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총기 자살 대부분이 부모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0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이 사용한 총기는 부모가 잠금 장치 없이 장전된 상태로 보관한 경우가 10배 더 많았습니다. 자살은 미국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10세에서 14세에서는 두 번째, 15세에서 19세에서는 세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올해 들어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니타진이 미국 내 확산하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DEA는 중국과 해외 제약사 등을 통해 니타진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타진은 코카인과 헤로인 등 다른 마약과 혼합해 사용되며 환각 효과가 펜타닐보다 최대 40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캘리포니아 스티븐스 렌치에서 22살 남성이 니타진이 섞인 알약을 복용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니타진은 해독제도 효과가 없으며 테네시와 텍사스 등에서는 니타진 관련 사망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목요일 오후 뉴포트 펠 브리지를 지나던 버스가 타이어가 터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전복됐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주리주 블루스프링스에서는 스쿨버스가 건물에 충돌해 학생과 운전기사를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블루스프링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45분쯤 40번과 7번 국도 교차로 인근에서 스쿨버스가 치과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학생 3명이 병원에 이송됐지만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lmost hit the gas line. Oh my goodness, this is crazy. Minor injuries. That was God watching over those kids today. 경찰은 당시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버스에 길을 양보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비번 소방관이 차량 화재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토요일 밤 1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세인트 버나드 소방국 소속 소방관 앤드류 닉스는 귀가하던 중 불에 타는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다가가 탑승자를 구조했습니다. I seen the flames start coming into the car, so I knew that I had to get her out like right then and there, or else, and I grabbed her, and somehow, by the grace of God, I literally just lifted her up, pulled her out.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며 닉슨도 구조 과정에서 손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 love Los Angeles, the 저는 second home.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I respect the unquenchable passion. 저는 of Koreans.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And I am proud of the time I 그리고 spent with the 한인 Korean.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I sincerely hope that we will continue to 앞으로도 work together.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내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광폭 외교 행보를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뉴욕 JFK 국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유엔 총회에 평양에서 직접 대표단을 보낸 겁니다. 주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미국 정부는 예전 같은 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이던 7년 전엔 활주로에서 곧바로 차를 타고 빠져나가게 해줬는데 이번엔 일반인들과 똑같은 입국장으로 내보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취재진이 몰려들자 얼떨결에 택시에 잘못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서 대사관차로 옮겨 탔고 수행원들은 기자를 쓰러뜨리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수수가 안 되잖아. 수수들이 없어. 보도기 줘야 되잖아. 앞으로의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 오늘 라이더컵 골프대회 참관을 위해서 뉴욕으로 옵니다. 참관 이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오는 29일 북한 대표 연설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김 부상은 국제기구 담당 차관급 인사여서 의미 있는 접촉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내일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政治局委员外相崔善基将于9月27日至30日访华. 다음 달 APEC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고위 외교 책임자들을 통해 뉴욕과 베이징 양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관세 협상을 놓고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물러날 수 없는 건지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강청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를 꺼냈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관세 협상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대전제라는 겁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 외환 보유액은 4,163억 달러입니다. 미국과 약정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이 외환 보유액의 84%나 되죠. 이런 규모의 달러가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가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이니 원화와 달러를 미리 정한 환율로 무제한 맞바꿀 수 있는 통화 스와프부터 우선 맺자고 미국에 요구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는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제안해 놓고는 정작 한국 요구에는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 있다면 충분 조건도 있겠죠. 한국 정부가 1년에 통화 스와프 없이 외환 시장을 통해 조달 가능한 달러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보다 10배 넘는 대미 투자액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내법 체계상 어려움도 많다고 대통령실은 토로했습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해선 수출입은행법을 고칠 필요도 있고 정부 보증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협상 원칙은 바로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서 원금 회수 이후 수익에 대해 미국이 무려 90%를, 한국은 고작 10%를 가져가는 구조를 미국은 요구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지어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압박성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건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고 현금 직접 투자 규모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 내용이 실제 협상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미국 요구가 선을 한참 넘었다는 국내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등은 25%의 관세 상황에서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쯤 줄 걸로 전망합니다. 일각에선 생돈 3,500억 달러 내주지 말고 25%의 관세를 두드려 맞더라도 정부가 우리 기업에 보조금 주며 배수의 진 치고 버티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 달쯤 뒤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날 걸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어떤 새로운 묘수가 등장할지 협상 장기화냐 극적 타결이냐 우리 경제는 기로에 섰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이렇게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이라는 발언을 하자 한국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약세 영향 속에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들어선 낙폭이 100포인트 넘게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85.06포인트, 2.45% 내린 3,386.05로 주간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6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관세 협상에서 고조된 미국의 압박이 비교적 큰 조정의 빌미가 됐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잠정치를 웃돈 연율 3.8%로 발표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겁니다.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3,500%는 선불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일본과 중국, 타이완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관세 협상 교착의 장기화 조짐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는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가까이 상승한 1,412.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고용지표하고 제조업 PMI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환율 변동성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해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85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이 녹화 중계를 허가하며 어제 재판의 전 과정이 공개됐는데 하얗게 변한 머리에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착용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곳곳이 하얗게 새고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 출석 이후 85일 만에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일어나 직접 답변했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엔 고개를 끄덕이며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 전체 과정이 모두 녹화 중계됐습니다.
특검팀과 변호인 각각 6명씩 참여한 재판에선 양측 모두 발표 자료를 준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들의 첫 재판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 사흘 전 열린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은 40분 만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재판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혐의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5개 혐의에 대해 특검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고 어떻게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는지, 내란 범행 후 어떻게 헌법 파괴 범행을 은폐하거나 무마하려 했는지 등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내란 사건 혐의와 겹치는 이중기소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집중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에 대해 법정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어제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라고 말한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고 반발하며 특검 수사를 광풍으로 규정했습니다. 배군 기자의 보도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형사사법 절차와 헌법상 권력 통제장치 무력화로 요약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를 광풍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을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주라는 등 경호처에 적극 지시한 점을 부각했는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말을 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며 경호처의 자발적인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2분 만에 끝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두고도 양측의 관점은 엇갈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의 출석 여건이 충족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정상적인 심의 없이 약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소장 기재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하였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연루된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가 윤 전 대통령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폐기 지시 책임은 한 전 총리에게 있다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첫 공판부터 양측이 큰 시각차를 보인 상황.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배군입니다. 여당 주도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체계가 무너지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평광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곧 문을 닫게 됩니다. 유예기간 1년 이후 수사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만 담당하게 됩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선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법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면서도 아쉬움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검사는 SBS와 통화에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인데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했고, 부장급 검사는 사법 시스템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며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직후 법안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년 유예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TF에서 세부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방지, 조속한 권리 구제 등을 고려할 때 보완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인력 배치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대공소청 등 검찰 명칭 변경까지 세부 사안으로 산적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불만 표출과 대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코리안 리거들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다저스의 김혜성과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는 적응의 시간을 거치며 분명한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이두현 기자가 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초반에 시즌을 마쳤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선수. 올해는 마침내 메이저리그 첫 풀타임 무대를 완주하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평가 속에서도 확실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좀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일단 안 다치고 이렇게 풀타임 소화할 수 있게 많이 주변에서 도와줘가지고 한 시즌 동안 이렇게 안 다치고 뛰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이정우 선수는 4월 26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4리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길어지자 상대 투수들의 집중 견제 속에 4월 중순부터 7월까지 타율 2할 3푼 1리에 머물며 현지 언론의 비판도 따랐습니다. 이후 8월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한 달간 타율 3할, OPS 0.790을 기록하면서 팀이 왜 그를 간판 자원으로 택했는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야구를 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선수로서 또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안 좋았을 때는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생각은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끝까지 안 다치고 잘하고 싶습니다. 결국 올 시즌 이정우 선수는 타율 2할 6푼, 8홈런, 53타점, WAR 2.2를 기록하며 스타로 성장 중이라는 현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는 최강 전력의 팀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시즌을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빅리그에 합류했고 데뷔 직후 타율 3할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 시즌 이렇게 미국에서의 첫 시즌인데 굉장히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목표 일단 부상 없이 여기 엔트리에 붙어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은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또 시즌 초에 또 오클라호마에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는 출전 기회가 줄었지만 주어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한 팀 안에서 가을 야구 엔트리 합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트리가 나와서 포함이 된다면 주루에서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리려고 연습 때부터 많이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좀 소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포지션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부상과 적응의 시간을 지나 확실한 성장을 보여준 두 명의 코리안 리거. 내년에도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 추석 큰 잔치가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추석 큰 잔치가 개최됩니다.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는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송편과 점심이 무료로 제공되며 쌀과 건강 영양제 등의 선물도 마련됩니다. 또한 희망의 북소리 연주와 한국 무용, 하모니카, 장구 공연들도 열리게 됩니다. LA 항공문화원에서 오는 11월 21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오페라 춘향 탈옥과 발레 호두까기 등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영은 무료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포트리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사용해 벌금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조모 변호사가 AI를 통해 생성한 가짜 판례를 제출했다며 벌금 3,000달러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변호사들이 적절한 감독 없이 AI를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연방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팝사 접수가 지난 24일부터 개시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올해 팝사 신청 접수를 10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주일 앞당겨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를 재설계하고 간소화해 모든 학생들이 손쉽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주말 시애틀 곳곳에서 대규모 도로 공사가 펼쳐집니다. 워싱턴주 교통국은 오늘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어번과 켄트, 렌튼, 이사카 일대에 5번과 405번, 90번, 18번 프레이가 전면 또는 부분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0월에도 추가 차단이 있을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